나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너무 좀 천천히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 입문 단계처럼 처음 하나하나씩 다 풀어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진도가 좀 많이 늦네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과 저하고 좀 호흡을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한번 돌아가면은 다음에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 보세요. 요거는 결론 묶으시고요.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올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 봅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에 중과세율이 시험에 나온다. 만약에 나온다면 딱 요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중과세율은 얘는 취득세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공장용 건축물.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용 부동산인 사업용 공장용 건축물과 그 다음에 토지 그리고 차량과 기계 장비를 취득하면 이때는 취득세 4%를 더한 세로 중과세했습니다. 이때 그 취득세 중과 대상이었던 공장용 여러분 건축물만 공장용 건축물이야. 그럼 토지는 어디 갔죠, 여러분? 공량용지는 어디로 갔죠? 기본이 0.2% 갔죠. 0이 공량용지. 그래서 여기는 뭐만? 건축물만. 예, 공장을 설립한 이후로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여러분. 예, 기준세를 우리 건축물 기준세를 몇 프로죠, 여러분? 0.25%죠. 요 놈의 몇 배로 과세하냐? 5배를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중과세가 시험에 나온다면 출제는 요거 장난칠까? 몇 년간만? 5년간만. 기준세를 몇 배? 5배. 요 숫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년간 몇 배? 0.25%의 5배. 그러면 0.25, 5%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5%가 되는 거죠. 1.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과세기로부터 몇 년간만? 5년간. 그래서 이거는 한시적 중과세죠. 한시적 중과세. 영구적 보유기간 내내 중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몇 번만? 5번만. 그래서 여러분 5년간 5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5년간 5배. 요거 갖고 장난칠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에 또 나온다면 요 두 가지 5년간 5배. 요것만 보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역분 한번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죠. 도시지역분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요 도시지역분은 여러분 종전에 도시계획세로 과세를 했던 바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요거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써져 있어. 뭐라 써져 있어요, 여러분? 도시지역분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도시지역분 어디 안에 있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이라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한 번 더 과세라는 걸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도시지역분이라고요. 이거는 예전에 2010년도까지는 뭐로 과세했냐? 도시계획세로 재산세에서 구분을 과세했던 거를 이제 어차피 토지, 건축물, 주택은 뭐 과세하니까? 재산세 과세하니까 도시계획세 따로 재산세 따로 구분하지 말고 한 번에 과세하자 그 얘기야.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어디 안에 있는 여러분? 여기서 도시지역은 여러분 우리 세법에서 여러분 세법에서 말한 도시지역은 추상적인 농어촌과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셨던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세법에서 무슨 말이냐면 도시지역이라면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우셨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우셨죠? 자, 거기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배우셨죠? 그 용도지역은 몇 가지로 구분했죠? 그쵸? 하여튼 있죠? 자세한 건 묻지 마. 자, 그럼 거기서 바로 도간농자일 때 바로 그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도간농자. 자, 어쨌거나 항상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계법상 도시지역을 말하고 도시지역 안에는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분 세로 한 번 더 과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도시적분 세율은, 자, 여기 보시면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표준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개에다가 다시 한번 과세표준에다가 몇 프로 곱해서 0.14% 곱한 걸 어떡하라? 더하라 라고 돼 있죠. 네? 요게 바로 뭐고, 이게 밑줄 치시고 적으세요. 요게 재산세고요. 여기다가 과세표에다 몇 프로 곱한 거 여러분? 0.14% 곱한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도시지역분이죠. 도시지역분. 요걸 더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는 토지의 건축물 주택일 때는 재산세 때리고 이 때린 재산세에다가 다시 한번 과표에다가 몇 프로 곱해서 0.14% 곱한 걸 뭘로 하고 도시지역분을 하고 이걸 여기다 더하라 그 얘기죠. 이때 여러분 요 0.14%는요 특징은 지금 요 도시지역분 세율은 여러분 법에서는 몇 프로 규정하고 있는데 0.14%를 규정했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0.14%를 곱하는 것은 아니고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와 다른 세율로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율로 과세할 수 있다. 0.14%가 아닌 다른 세율로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다른 세율로 과세를 할 때 몇 프로는 초과할 수 없다 여러분? 0.23%를 초과할 수는 없다. 자, 요거를 바로 뭐라냐면 이거를 우리는 제한세율이라 합니다. 제한세율이라 한다.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무슨 세율이다? 제한세율이다. 그래서 0.23%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0.14%가 아닌 다른 세율로 과세할 수 있다. 참고만 하시 바랍니다. 요 내용이 여러분 50쪽 맨 밑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51쪽에 양가리 6번 탄력세 보겠습니다. 요거 별표 2개 아주 중요한 규정이야. 양가리 4번과 양가리 5번 나 시간 없어 공부 못하겠어 그럼 못해도 돼. 근데 의미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가리 6번은 꼭 잡으셔야 돼요. 탄력세요. 그래서 요 재산세 표준세율의 특징인데 자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밑줄 들어갑니다.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밑줄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 재산세 탄력세 이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없으면 취득세 등록면에서 똑같은 탄력세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됩니다. 반드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 동그라미 언제 하나요? 해당 연도에 하나요. 여기 밑줄 해당 연도 동그라미 해당 연도 이걸 출제는 살짝 말을 바꿔 5년간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 그러면 5년간이라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5년간 탄력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죠. 여기 밑줄 표준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밑줄 치고 이거는 저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동일 요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표준세율과 똑같이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율. 요거는 똑같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근데 다른 점은 재산세 탄력세의 다른 점은 얘는 반드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언제만 해당 연도에만 요게 재산세 탄력세의 특징입니다. 그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보통징수 부가징수 갑시다. 재산세 이제 어떻게 부과할 거냐. 별표 3개죠. 개별 문제 자주 나오죠. 개별 문제 못 나오면 단독 문제 못 나오면 여러분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도 물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재산세 부가징수는 일단 무슨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재산세는 무슨 방법?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뭐였죠? 그렇죠. 신고 및 납부가 원칙이었고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외가 보통 징수였죠. 이게 취득세인데 등록세인데 재산세는 신고 납부가 있고 없고 오로지 무슨 방법밖에 없어?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라는 말이 절대 나올 여지가 있어 없어? 없죠. 가산세란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이런 가산세가 나올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납세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뭐는 부과되죠 여러분? 가산금은 부과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산세인지 가산금인지 확인하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데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고사장에서 요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면 그냥 답이 보이는 건데 요게 그냥 쓱 묻혀가는 거야. 그냥 묻혀. 왜? 급하니까 마음은 급하니까 그냥 빨리 읽으려고 급하게 보다 보니까 이게 쓱 지나가 버린 거죠. 길 가다 옆에서 갑자기 쓱 지나가면 무섭잖아. 죄송합니다. 네, 별로. 그래서 재산세는 무슨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죠. 자, 이때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셔야 할 시간적 기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뭐가 나오죠? 과세 기준일과 납부 기한이 나오죠. 다 아시는 거죠? 자, 재산세, 과세 기준 등 모든 보유세는 항상 어느 현재로 가자는 거죠, 여러분? 과세 기준이죠. 이때 재산세, 과세 기준은 언제 여러분? 6월 1일이죠, 뭐. 납부 기한이죠. 납부 기한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뭐와? 정기분과 뭐로? 수시분으로 나눠지는 거죠. 예. 정기분은 글자대로 여러분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물건이 뭐야? 토지야, 건축물이야, 주택이야. 따라서 뭐가 달라져 여러분? 납부 기한이 달라지죠. 뭐 이거는 여러분 별표 3개짜리라 참 치기가 민망합니다. 예, 반드시 숫자로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 다 아시다시피 토지는 언제 내죠?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죠. 자, 건축물은 언제 내죠 여러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죠. 자,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아, 재산세는 항상 16일부터 말일까지구나.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하반월이죠. 한 달을 두 개로 나눠서 앞에 달을 상반월, 뒤에 달을 하반월. 이때 하반월은 매월 언제부터? 16일부터 말일까지죠. 그럼 우리는 토지는 매달 달에 받는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9월, 건축물은 7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토구, 건칠, 하반월. 그러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뭐? 토구, 건칠, 하반월. 이렇게 외우면 되죠. 토지는 매달이요? 9월. 건축물은요? 7월. 상반월이야, 하반월이야? 하반월. 제가 이렇게 하반월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합니다. 토구, 건칠, 하반월이요. 힙합, 랩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노래방 자주 가시잖아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시다 여러분 간주 중일 때 이때 이런 거 치고 들어가는 거죠. 토구, 건칠, 하반월요. 고등 래퍼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등 래퍼 안 봐? 재밌는데 그거. 곱비리 나와갖고 막 그냥 야이씨 하면서 막 욕하고 야 지들끼리요. 근데 요즘은 참 옛날보다 좀 다양화된 것 같아. 뭐라도 하나 제대로 하고 있으면 돈 벌 것 같아. 우리 옛날에는 딱 뭐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 벗어나면 뭐 못했는데 요즘은 뭐 먹방 처먹는 것만 잘 처먹어도 돈 벌죠. 씨엠병아 요즘은 별걸 다 해도 그죠? 옛날에 요즘은 아니 처먹는 거 갖고 돈 벌 줄은 누가 알았을까? 우리 기성세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걸 왜 쳐다보고 있냐?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난 먹는 거 쳐다보는 게 가장 치사하지 않아? 아닌가? 근데 그걸 남 먹는 걸 쳐다보고 있냐? 그래서 좋아요 구독 돈 주고 있어. 참 더럽게 할 일 없지. 기성세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 요즘은 뭐 워낙 다양하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토구, 건칠, 하반월요? 재산세 과세기는 언제요? 6월 1일. 이걸 못 외운다. 그러면 못 외우면 적어가야죠,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디하다 적어가면 돼요, 여러분.
여기다 뭘 적고 6월 1일 적어. 그럼 여기에 바로 뭐가 되는가? 네일아트. 제가 원래 네일아트 창시자입니다. 20년 전부터 했어 이거를.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토구 건칠 하반월 이렇게 적으면 됐죠 뭐. 여기다 적으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토구 건칠 하반월 여기다 손톱에도 뭐 적고 6월 1일. 그래서 감독관이 앞으로 가면 내려. 그러면 보여. 감독관 뭐 붙여. 예. 요거 몇 번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또 손가락 마디마디가 긴장되면 내 마음대로 또 잘 안 돼. 그래서 연습하는 게 바로 막 전기 내려, 전기 내지 말고 백기 내려, 백기 내리고 전기 올려. 이거 여기서 또 나온 거죠. 그다 이렇게 보다 걸렸어? 가장 큰 장점. 한번 싹 지워져 버려. 아, 그래서 여기는 항상 여기다 촉촉하게 적셔놔야 돼, 물로. 그래서 걸려도 증거를 인멸시켜야 돼, 멸실시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토구 건칠 하반월요. 그러면 됐죠.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은 이게 시험에 나오면 한 사람이 외치고 한 사람만 희생하면 되죠. 시험 보다 보면 토구 건칠 하반월요. 그럼 우리는 다 알잖아. 그럼 감독관이 뭐 하냐 그러면 갑자기 그냥 간질병이 온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면 감독관이 안 옵니다. 아니면 침지 흘려 이렇게 그러면 감독관이 안 와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붙어야 돼. 저는 그렇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붙어라. 시험은 여러분 딱 2분법입니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것밖에 없어요. 결과는. 합격하면 모든 게 다 열심히 열공하고 축복을 받는 거고 떨어지면 여러분 모든 게 공부 안 한 거고 여러분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야. 그 결과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시험인을 선택하는 순간. 자, 어떻게 된다고요? 토구 건칠 하반월 그거 외우시고. 자, 근데 주택이 문제죠. 왜?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죠. 안 나누니까 한 번에 다 내면 오히려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이 커지죠. 남들은 두 번으로 나누는데 얘는 한 번 내니까. 그래서 너도 나눠서 내라. 뭐와 뭐로?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근데 지금 세액 자체가 구분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냥 계산의 편의상 얼마씩 후려쳐갖고 2분의 1씩 후려쳐갖고 반은 언제 내고 7월달 나머지 반은 9월달. 그러면 너도 두 번으로 나눠서 내는 거와 똑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냐? 그 얘기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런데 이때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계 2분의 1은 언제 내고요?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내라고요? 9월달. 그런데 이때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이면 그렇게 큰 금액이니까 아니니까? 아니잖아. 큰 금액은 아니니까 이때는 괜히 번거롭게 두 번 가지 말고 언제? 7월에 하반월에 어떻게 한다? 일시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죠. 이때 7월 달에 일시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건 뭐일 때만이고 주택분 재산세에서 얼마 이하일 때 20만 원이었죠.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는 세액과 관계이시 없이 무조건 언제 내는 거야? 9월 달이죠. 토지분은 세액과 관계 있어 없어? 없어. 세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언제 낸다고요? 9월 하반월에 내야 되는 거죠. 즉 토지분 재산세는 설마 얼마 이하가 나오더라도 20만 원 이하가 나도 무조건 언제 내는가? 9월 달에 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하반월에 일시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건 모의만 적용하는 거고 주택일 때만 적용하는 거고 토지일 때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잡아두셨나요 여러분? 네, 꼭 잡아두셔야죠. 그런데 이런 정해진 날짜와 관계이시 없이 관계나시 없이 거기 써졌죠. 과세 대상의 누락이나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이미 부관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는 이때는 동그라미 수시로 동그라미 수시로 정해진 날짜와 관계시 없이 언제든지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보통 징수에서. 근데 요즘은 징수 절차까지 시험에 나와요. 요즘은 징수 절차. 그래서 1번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밑줄 누구야?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이 세액을 산정하여 무슨 방법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하는 거죠. 이때 재산세를 과세를 하기 위해서 거기 2번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밑줄 뭐죠? 과세 대상이죠. 이렇게 과세 대상별로 과세 대장을 구분하여 작성 등록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2번 화살표 그어놓고 마지막에 적으세요. 이걸 뭐라 한다? 대장세를 한다. 대장세를 한다. 그래서 과세대장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이나 과세 대상별로 구분해서 작성해서 과세해야 된다 그랬죠. 이때 3번 과세 대상별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를 과세 대상별로 뭐한 밑줄 구분한, 그러니까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선박과 항공에는 기타 재산세로 구분해서 밑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해줘라. 이때 그 밑에 거는 여러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토지분 재산세를 우리 뭐뭐로 구분해서 과세했죠? 분리, 별도, 종합 구분했죠?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분리, 별도, 종합 구분해서 재산세를 계산하고 그 재산세가 나면 그거를 몇 장의 고지서로? 한 장의 토지분 재산세 납세 고지서로 발급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지 외의 재산, 즉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요거는 과세 대상별로 뭐하여? 구분하여. 자, 과세 대상 물건마다 밑줄 과세 대상 물건마다 각각의 한 장의 고지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다시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자, 요게 무슨 말인지 잠깐 설명만 드릴게요. 숙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갑씨가 주택을 A와 B와 C 세 개를 갖고 있어. 그 다음에 토지도 D와 E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건축물도 F와 G와 뭐 H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어. 이거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다? 갑이. 누군지 모르지만 많이 부럽네요. 나는 언제 갑씨처럼 돼볼까? 그래서 갑씨는 주택을 몇 개 갖고 있고요. A, B, C 3개, 토지를 D, E 2개, 건축물을 F, G, H 몇 개? 3개. 이런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자, 그럼 이때 이 갑한테 재산세 이거 다 물론 어디 안에 있는 거야 지금? 남양주시 안에 있는 거죠? 왜냐면 재산세 시군구 다니니까. 자, 남양주시라고 밝혀줘야 되겠죠. 남양주시. 그럼 이때 재산세를 보내는, 고지서 보내는 방법은 과세 대상별로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있고, 이게 과세 대상별 물건마다 하나씩 보내는 방법.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이거를 같은 종류별로 주택 재산세 하나, 토지분 재산세 하나, 건물분 재산세 이렇게 하나 종류별로 보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구 보시면은 과세 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씩 보낼 수가 있고, 물건이 뭘로?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실무에서는 여러분 고지서별로 갑니다. 실무에서는 종류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갑이 내는 주택이란 재산세는 따로따로 고지서 3장을 보내지 말고, 그러니까 과세 대상별로 보면 고지서 몇 장 날라가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장이 날라가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종류별로 몇 장만 내려가면 돼? 3장. 그래서 실무에서는 종류별로 보냅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고지 비용에 줄여주는 거죠. 고지 비용을 줄이겠다 그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현황이죠. 사실상 현황. 자, 양가로 4번 소액 징수면제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자,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얼마면 2,000원 미만이면 이때는 징수를 한다, 징수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면 소액 징수 면제라는 거죠. 면제, 징수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2,000원은 잘 기억합니다. 2,000원 잘 기억하실 때 미만을 놓쳐요. 미만. 2,000원 미만이야. 그러면 얼마까지는 1,999원까지가 징수를 안 하는 거고 2,000원은 징수해야 되는 거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이때 그 밑에 통칭 2,000원 미만이라면 재산세 고지서상의 병기 고지된 세액을 포함한 제외한, 동그라미 제외한 뭐만 가지고 재산세만을 가지고 2,000원 미만 따져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요게 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지서를 보니까, 납세 고지서를 보니까 여러분, 재산세가 1,500원이 나와 있고요. 재산세 얼마? 1,500원. 그 다음에, 우리 남양주시니까 농어촌이야, 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이니까 당연히 뭐가 날라? 도시지역분. 집에 가서 여러분 고지서 한번 다시 봐보세요. 작년에 부과된 고지서 한번 꼭 봐보세요. 그러면 재산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서 도시지역분 나와 있을까? 도시지역분. 그래서 뭐 300원 나왔다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부가세가 나오겠죠? 지방교육세 얼마 나와야 되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얼마 나와야 돼? 300원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에 몇 프로예요, 여러분? 20%. 그럼 요거 400원이라 합시다. 숫자가 같아지니까. 자, 그 다음에 병기세라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지역 자본시설세 나와야 되겠죠? 이거 다 했던 거야, 옛날에. 이전에. 그래서 지방교세는 뭐로 나온 거고? 부가세. 이거는 병기세로 나온 거죠? 그래서 지역 자본세에 뭐 1,000원 나왔다 봅시다. 그러면 합은 얼마예요, 여러분? 합은. 총액은 얼마 여러분? 우리 또 이게 어렵다. 계산기 좀 꺼내주시면 좋을 텐데. 어설픈 암산하지 마. 자, 다시 한번 1,500원, 400원, 300원, 1,000원. 얼마? 3,200원. 자, 집에 가서 한번 해봐. 밤새 해봐.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 고지서 보내야 돼, 안 보내는가? 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 고지서 보내냐 아니면 소액 징수 면제 대상이냐, 지금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에 이렇게 고지서에 여러 개가 적혔을 때는 재산세만 갖고 따지라고 그랬죠? 다른 건 고려한, 포함한, 제외한, 뭐만? 재산세만 갖고 돼. 그러니까 지금 합은 얼마지만? 3,200원이지만 재산세 자체가 얼마니까? 1,999원이니까 고지서를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야. 예, 그래서 지금 요거 통칭 내용을 설명드린 거야. 그래서 한 장의 고지서상에 여러 개의 세목이 적혔을 때는 뭐만 갖고 따져라? 재산세만 가지고, 그래서 병기 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만을 가지고 2,000원 미만 여부 확인하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예, 넘어갑시다. 자, 양가 여러분, 신탁 제세에 대한 특례 있죠? 요거는 이미 시험에 나왔어. 별표 하나. 예. 자, 원칙 봅시다. 밑줄.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밑줄. 그럼 신탁법상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그럼 이거 재산세 누가 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수탁자가 내야 되죠? 근데 밑줄 다시. 재산세가 체납됐대. 그럼 지금 재산세를 수납자가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안 내.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를 안 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징수 절차를 밟는 거야. 이때 강제징수 절차 첫 번째 단계는 뭐죠, 여러분? 압류죠. 그럼 이때 이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때 이 압류는 어떤 재산에 대해서 가세를 할 거냐, 어떤 재산에서 압류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럼 이때 압류 재산은 뭐와 뭐를 구분한다? 원칙과 예외로 구분해서 여러분, 거의 책에 나온 것처럼 원칙 뭘로?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하는 거죠. 예, 거기 나와있죠, 여러분. 밑줄.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 밑줄.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 이게 원칙이죠. 얘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게 조건이죠. 예외 조건이죠. 그때는 밑줄. 그 다른 재산.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결론, 압류 재산의 원칙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체납된 해당 재산. 근데 예외적으로 그 신탁 재산에 뭐가 있다면,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때는 그 다른 신탁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원칙과 예외로 구분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양가리 6번 세부담의 상한 있죠? 적으셨죠? 요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만 나온다. 모든 보유세 공통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 세부담 상한선은 모든 보유세 공통상입니다. 적으세요. 모든 보유세 공통상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물론 지역 자본시설세, 그리고 뭐 할 때 종합부동산세, 마지막은 뭘 따져? 세부담 상한선 따진 거죠. 자, 세부담 상한이 뭐라는 건 배우셨죠? 자, 세부담 상한선, 보유세는 한 번 내, 매년 내. 매년 내는 애들의 특성이. 그래서 이렇게 매년 내는 보유세를 어떤 시가 등이 급등함으로써 이렇게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걸 방지해버리겠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죠. 그래서 이 세부담 상한선은 해당 연도 재산세가 나오면, 해당 연도 재산세 세액이 나오면, 그래서 과표된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면 이걸 그대로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작년에 부과된 세액에 뭐를? 상한선을 넘어서라, 넘어서지 마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야. 그래서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상한선을 넘어서라, 넘어서지 마라는 얘기야. 이때 여러분은 상한선을 외우셔야죠. 시험에는 바로 요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한선은 원칙과 역시 예외로 나누죠. 그래서 시험에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 물어봤죠. 작년에 바로 예외를 물어봤죠. 그리고 대답은 원칙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틀리는 거죠. 자, 결론. 세부담 상한선의 원칙이 몇 프로 여러분? 150%죠. 즉, 이 당의 재산에 대해서 작년에 부과된 재산세가 100이 돼. 작년에 부과된 세액이 얼마 돼? 100이 돼. 그럼 올해 부과될 수 있는 세액은 최대가 얼마란 얘기야? 150이 올해 부과될 수 있는 최대의 세액이라는 얘기죠. 올해 시가가 급등해서 170이 나왔어. 올해 얼마 나왔다고? 170. 그러면 얼마만 부과하라는 얘기야? 150만 부과하고 150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20은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보겠다.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죠. 그래서 결론, 세부담 상한선은 올해 나온 세액을 고지서 보내기 전에 뭐와 비교해서? 작년에 부과된 세액과 비교해서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상한선을 초과하라, 초과하지 마라. 그래서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몇 프로를 원칙으로 한다? 150%. 근데 예외가 있죠. 요 예외는 어디서 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택이죠. 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이라는 이런 정책적 목적이 강한 거기 때문에 주택일 때는 요 상한선을 높인다, 낮추는 거죠. 그래서 주택일 때는 주택의 공시가격 3억 이하는 몇 프로고?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면 130이죠. 그래서 주택은 높아도 얼마까지 마냐? 130이 제일 높죠. 그래서 주택은 절대 150이 나와 못 나오죠. 150이 나오는 거 뭐일 때만이야? 토지와 건축물일 때만이죠. 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서 따로 얼마? 105, 110, 130 정하는 거죠.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가? 주워 먹는 문제죠. 작년에 재산세 남들 쌍꺼풀 터질 때 저랑 같이 공부한 분 12개, 11개 다 맞췄어요, 여러분. 4개는 어려웠어. 솔직히 4개는 어려웠지만 나머지 12개는 우리가 주워 먹는 문제였어요, 다. 저랑 공부했던 분은 예상 문제에서 다 나와갖고 한정했어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세부담 상한선 원칙은 몇 프로다? 150%지만 주택은 더 높인다, 더 낮춘다? 더 낮춰야 돼.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주택 그냥 105, 110, 130 이렇게 그냥 할게요. 구간을 안 외우셔도 돼. 구간 갖고 장난을 치지는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8번 묶으시고요. 재산세는 역시 부가세와 병기세가 있죠.
자, 부가세로서 재산세 납부세액의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내죠. 다만 도시지역부는 적용 대상이야, 제외 대상이야? 제외 대상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죠. 재산세가 있고 도시지역부 나눠져. 우리 남양주 시니까 도시지역이잖아. 도시니까 뭐가 있고? 재산세가 있고 별도로 뭐가 나온다고? 도시지역분 따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이때 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제외한 뭐만 갖고? 재산세만 갖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재산세 1,500에 20%가 얼마 나오는가? 300이 나오는 거죠. 합한 금액 1,900원에 20%가 아니라 1,500원에 20%다 그 얘기야. 그래서 도시지역분을 포함한가 제외한가 여러분? 제외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병리세 갑시다. 밑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세 밑줄 하나, 재산세 밑줄 하나, 이 두 놈의 납기가 뭐하면 같으면 이때는 지역 자원시설을 따로 보내고 안 보내고 어디에? 재산세, 납세, 고지세 밑줄 나란히 적어. 나란히 적어가 바로 우리 한자로 뭐라 그러는가? 병기 그러는 거죠. 발음 잘 해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룰루 하시군요.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어. 병기야, 변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고지 가능. 가능은 임의 규정을 말하는 거죠. 임의 규정. 즉 가능은 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임의 규정은 할 수 있다야. 그러나 끝자가 하여야 한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강제. 여러분 어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규정의 성격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임의 규정, 선택적 규정인지 해야만 하는 강제 규정인지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번과 10번 묶으셔요. 여기 9번과 10번 묶으시고 저거 여기 뭐죠? 납세 의무 편의 제도죠. 그래서 특히 요 납세 의무 편의제도에서 분납은 물론 물납이 모두 인정되는 건 뭐밖에 없어? 재산세밖에 없죠. 그래서 재산세는 분납과 물납이 모두 인정돼. 근데 물납은 이미 개별 문제로 출제가 됐어. 그래서 당장 개별 문제로 나오기는 힘들고 분납만 좀 보시면 돼요. 자, 분납 대상자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자죠, 여러분? 동그라미 500만 원 초과자죠. 물납은 얼마였죠, 여러분? 물납은 1,000만 원 초과자지만 분납은 500만 원 초과자다. 저 구분해달라는 얘기야. 이때 분납 신청은 언제까지 하느냐? 밑줄 납부 기한까지 하면 됩니다. 납부 기한까지. 근데 물납 같은 경우는 밑줄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기한에 물납과 분납이 같아 달라. 다시 한번 분납 신청 언제까지 하라고요? 납부 기한까지. 토구 건축 하반어라는 얘기야. 그러나 물납은 납부 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같다고 다르다고? 신청 기한이 다르다고. 이때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의 경과를 합쳐 자, 동그라미 몇 개월 이내죠? 2개월 이내죠. 2개월 이내. 자, 분납세액 보세요. 이 분납세액에 대한 의미를 잘 못하는, 분납세액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세요. 분납세액이라는 것은 당초 납부기한이야? 분납기한이야? 당초 기한이 아니라 분납기한에 분납기한이야. 납부기한이 아니라. 납부할 수 있는 뭐를 말하는 거야? 최대세액을 말하는 거야. 납부할 수 있는 최대세액을 의미. 이거 적어놔. 이거를 감을 못 잡으니까 자꾸 딴 소리 하는 분이 계시죠. 당초 납부기한이 아니라 분납기한에 납부할 수 있는 최대세액을 말하는 게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토지분 재산세. 자, 토지분 재산세가 여러분 얼마 나왔나 봤더니 자, 800만 원이 나왔어. 얼마? 800만 원.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는데 얼마짜리가 날랐다고? 800. 야, 그러면 나 한 번에 800만 원 다 내기에 부담스럽다. 나 몇 번으로? 2번으로 나눠서 낼게 그 얘기죠. 나눠서 낼 수 있어요? 나눠서 낼 수 있죠. 얼마 초가 있으니까? 500만 초가 있으니까. 그럼 당초 기한은 언제야? 당초 납부기한은 언제야? 9월 말이죠. 9월 말인 거 어떻게 알았어? 토지분이라고 적혔잖아. 토구 건축 하반어요?
고등래포요. 여보세요. 아니 여보세요. 토지분 재산세가 나왔으니까 납부기는 언제 되는가? 9월 말. 근데 이때 낼 금액이 얼마가 나왔으니까 800이 나서 얼마 초과해서 500. 야 그러면 시장 하나 몇 번으로? 2장으로 나눠서 낼게. 그러면 분납기는 언제가 되는가? 어? 분납기는 11월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한 번 내고 당초 기한인 9월 말에 한 번 내고 전부를 일부를 언제 내라느냐? 11월 말일잖아요. 그러면 고지서가 얼마 날라서 800. 그럼 어떻게 내란 얘기야? 분납 기한에 낼 수 있는 세액은 얼마야? 500만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고지세액 중에 500원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야? 3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 이하가 분납 기한에 낼 수 있는 세액이죠. 그럼 당초 기한에 얼마 이상을 내야 되는가? 500만 원 이상을 내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시장아, 나 이때 600을 내고 이때 200을 낼게. 그럼 끊어줘, 안 끊어줘? 끊어주죠. 많이 내니까 당초 기한에. 시장아, 나 이때 300을 내고 이때 500을 낼게. 끊어줘, 안 끊어줘? 안 끊어줘.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얼마를 내야 되는데 최소 500을 내는데 300을 냈기 때문에 이때는 200만 원 과소 납부분에 대한 뭐가 붙어? 가산세야 가산금이야? 가산금이죠. 200만 원 과소 납부분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자 2천만 원이 날라왔네. 여러분 2천만 원짜리 재산세 고지서 본 적 있어? 한 번도 못 봤어 아직도? 예, 우리 돈 벌어서 한번 봅시다. 예, 우리도 한번 태어나갖고 2천만 원짜리 한번 고지서 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고지서 얼마짜리 날라서 2천만 원짜리. 야, 한 번에 내기 좀 나 부담스럽다. 나 몇 번으로? 2번으로 나눠서 낼게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분납세액은 1000만 원 초과 때는 저 분납세액이 몇 프로를? 50% 이하. 고지세액이 몇 프로? 50% 이하. 그냥 얼마? 1000만 원 이하를 분납기한에 낼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면 당초 납부기는 얼마를? 1000만 원 이상을 내줘야 되는 거죠. 요거 이상 이하를 얘기하는 거야? 부호? 어? 최대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분납기한 때 1000만 원까지가 최대죠. 그러면 자 1500을 내고 당초 납부기한에 얼마 내고 1500을 내고 분납기한에 얼마 내겠다? 500을 내겠다. 인정해줘요? 해줘. 많이 내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시장아 나 이때 당초 기한에 500을 내고 2개월 후에 1500을 낼게.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는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예. 자, 그게 이제 분납세액이고 여러분은 예, 우리 53쪽에 예, 물납의 범위가 나와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재산세 분납이 나와 있죠. 어? 거기 재산세 분납의 범위와 방법 잠깐 보세요. 자, 위에 물납은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납은 안 나올 거고 기본 통칙을 보시라고. 기본 통칙에 재산세 지방세 분납 범위와 방법 118-1 요거 보세요. 자, 지방세 분납 대상이 되는 납부세 500만 초과 여부는 밑줄 동일한 시군 구별로. 즉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니까 동일한 시군 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 세액이 500만 원 초과 여부로 판단하되, 자 밑줄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으로서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따집니다. 밑줄. 그러나 병기고지되는 모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세는 5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네요. 이때 동그라미 2번의 중에 재산세가 무슨 대상이면 분납 대상으로 판단되면 재산세는 물론 모두 밑줄 지방교육세도 함께 분납합니다. 근데 옆에다 적으세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경우에도 물납과 분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 뭐 사례는 나중에 한번 우리 보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 2, 3은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누르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4쪽에 보시면 그 밖에 지방세가 있어요. 54쪽 그 밖에 지방세. 저는 뭐 안 나온다고 봅니다. 안 나온다고 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지역 자원 실세가 그래도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 거기 맨 밑에 55쪽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있죠. 찾으셨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밑줄 화재 이용 건축물. 밑줄 화재 이용 건축물은 자, 밑줄 2배 중과세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은 뭐라냐면 대형 화재 이용 건축물이야. 뭐가 붙었어? 대형이란 말이 붙었어. 그래서 얘는 3배 중과세야. 근데 이때 여러분은 뭐만 보시면 되냐? 각각의 A, 예, 그래서 층수만 보시면 돼요. 층수만. 그래서 왜 이거는 A, B, C, D, E, F, G 이렇게 나왔냐? 기억, 니은, 디귿 안다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냥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층수가 제일 중요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걸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자, 1층부터 예, 1층부터 예, 몇 층은 3층은 중과 대상이고요, 아니고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몇 층부터 4층 이상부터 예, 몇 층까지는 10층 이하는요, 여러분 몇 배 중과세요? 2배 중과세요. 자, 그 다음에 몇 층 이상? 11층 이상 고층일 때는 11층 이상의 고층일 때는 몇 배 중과세요? 3배 중과세요. 그런데 이때 이 2배, 3배에서 2배, 3배 중과세하는 것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이때 이 3배, 2배 중과돼서 뭐는 주거용은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제외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지역 자원시설세가 시험에 나온다면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나올 텐데 나올 때 4층 이상 10층 이하는 몇 배고 2배고 11층 이상은 몇 배고 3배야. 그럼 우리 학원 건물은 몇 층이니까 8층이니까 몇 배 중과 대상이 되는가? 2배 중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층수와 관계없이 뭐는 주거용은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등 초고층의 아파트나 고층 아파트 등은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다. 이것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A번을 보시면 뭐라 써요? 여러분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로 나와있죠? 그래서 4층 이상 10층 이하 밑줄 단 주거용은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하라? 제외하라. 자, 3번에 보세요. 3번 역시 3배짜리 대형 화재는 몇 층 이상이야? 11층 이상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는 주거용은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제외하는 거죠.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것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뭐 지방교세, 지방소득 산무 시험에 나온 적도 있지만 크게 신경 쓸 가능성은 없고요. 자, 곧바로 어디로 가냐? 61쪽으로 합니다. 국세. 자, 국세 쪽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죠. 자,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어디로 갈까? 자, 종합부동산세 보자. 자,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 몇 문제? 하나에서 몇 문제? 2문제 정도. 그래서 많으면 2문제고요. 적어도 몇 문제 정도는 하나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최근에 2문제 정도가 나왔네요. 자,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여기부터 이제 뭐죠, 여러분? 국세죠. 국세로 넘어왔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61쪽에 의의가 있는데 요거 한번 잠깐 봅시다. 61쪽에 종합부동산세 의의가 나와 있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밑줄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밑줄. 그래서 여러분 종부세는 항상 출발점이 뭐야? 재산세가 출발점이야.
그 재산세가 과세가 된 재산 중 밑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밑줄 이게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야. 즉 종부세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내는가?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만이 내는 세금이죠. 이때 2차적으로 재산세보다 더 높은 누진세를 부과하는 뭐를? 국세를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그러면 여러분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점을 보면 재산세와 종부세 가장 차이점은 둘 다는 무슨 세죠 여러분? 둘 다 무슨 세야? 보유세는 똑같은가? 둘 다 보유단계인데 차이점은 뭐냐?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고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고요. 모든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지방세인 시, 군, 구세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이 부동산 소유자 중에서만 누가 내는가?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뭐 여러분? 국세죠. 국세니까 누가 나오는가 여러분? 세무서가 나오죠. 이게 차이점이죠. 자, 이거 놓치면 안 돼.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다 내는가?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기만 있으면 그 가액이 얼마짜리냐가 묻고 묻지 않고 다 내는가? 그런데 뭐는 종부세는 그 낸 사람 중에서도 누구만?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만한테 부과하는 국세가 바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저는 아직 젊은 청춘 남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 결혼의 듀오 뭐 이런 거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다리 기른 거 다리 짧아도 괜찮다. 얼굴 못생겼다 괜찮다. 배가 볼록 튀어났다 괜찮다. 시스팩이 안 해도. 그러나 뭐를 내면은 재산세를 내면 일단 뭐는 탄다? 썸은 탄다. 재산세를 안 내고 있다? 그럼 썸 탈 여지도 없는가? 그런 거 고려할 필요 없어. 다리 길고 얼굴 잘생겼고 식스팩이면 뭐해? 재산이 없으면 끝난 거지. 씨. 물론 본인이 먹여 살릴 능력이 있다면 괜찮아요. 데리고 사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내면 썸을 타는데 그래 뭘 내밀고 있으면 종부세라면 일단 썸 타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되니까 무조건 물어라 그래.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물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젊은 청춘 남녀들은 아직 희망이 있어 없어? 있죠. 저는 희망 자체도 없어요. 명을. 제가 재산세를 안 내면 저희 집사람이라도 좀 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도 외인수 같은 인간이라고 안 내요. 그래서 둘 다 안 내요. 행복하죠? 행복하기는 개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고? 모든 부동산 소유자. 가액과 관계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누구만?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서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국가가 공인하는 중산층 이상이다 보시면 돼요. 국가가 공인하는 중산층 이상자야. 그래서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 탔더니 어떤 주분이 있어. 나 이번에 재산세 너무 나와갖고 짜증나 죽겠어. 딱 그러니까 그 말 듣던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난 종부세 내려고 대출 받아야 될 것 같네. 그러면 재산세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되는가? 수그리! 그러면 어디 재산세가 높은가? 종부세가 높은가? 종부세 높은가? 근데 올해 현 문재인 정부는 요 보유세에서 종부세 완화로 가는 거야? 강화로 가는 거야? 과세 강화로 갔죠. 올해 개정된 게 다 종부세 완화야? 강화야? 다 강화 쪽으로 개정된 거죠 올해. 이게 바로 현 정부의 입장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요. 뭐 성격은 여러분 그냥 다 보시면 되고요. 성격 뭐 보유세다 대인세다 응능과세다 당해세다 좀 봐주시고요. 자, 과세권자 봅시다. 자, 종합부동산세부터 이제 국세야 지방세야? 국세니까 이제 과세권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지 않고 밑줄 누가 나오죠 여러분? 세무서장이 나오죠. 이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 아까 재산세까지는 누구 했어? 지방자치단체가 나왔는데 종합부동산부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온다 여러분? 세무서장. 적어놔 여러분. 모든 국세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국세는 항상 세무서장이죠.
그래서 세무서 옆에다가 이거 모든 국세는 항상 세무서죠. 그러니까 국세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이시 없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권자는 거죠. 이때 납세지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첫째 누구다? 개인이다. 그러면 이때 납세지는 어디가 되냐 그 얘기죠. 자, 이때 거주자인 개인일 때는 무슨 법을 적용받죠? 소득세법 적용을 받죠. 그래서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죠.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럼 이때 소득세법상 납세는 어디야 기본적으로? 주소지죠 뭐. 예, 그래서 결론은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납세 의무자가 개인이 아니라 뭐다? 법인이다 봅시다. 법인. 이때는 법인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죠. 이때 법인세법상 납세지는 어디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되죠. 책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두셨겠죠? 본점, 지점, 주사무소, 분사무소 이게 무슨 구분이에요 여러분? 본점과 주사무소의 차이점 뭐야? 본점은 적으세요. 영리법인의 본고지를 말합니다.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본고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구분 이시 없이 다 내네요.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영리법인만이 납세무가 있고 비영리법인은 납세무가 없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영리법인은 물론 누구도 낸다고요? 비영리법인도 냅니다. 그 다음에 자, 밑줄 비거주자인 개인이죠.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 장소도 없다. 그럼 이때 비거주자인 개인이나 외국법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거나 국내 원천 소득 발생 장소가 없을 때 그럼 얘들은 공통점 뭐죠 여러분? 국내 주소나 본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들은 어디로 가는가? 토지나 건주택의 어디로 가? 소재지로 가죠. 소재지는 어디 때 얘기인데 지방세일 때인데 지금 얘는 국세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갔어 여러분? 소재지. 그 소재를 간 이유는 얘들은 주소지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소재지로 간 거다는 거 잊지 마시 바랍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 책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2쪽을 보시면 종합부동산세의 구조 나와있죠. 이거 박스. 이게 연속해서 2년간 계속해서 시험에 나왔던 규정이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넣어서 박스 내용이죠. 자,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즉 종부세 과세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뭐와? 주택가, 토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자 책을 보세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액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뭐한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토지는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하죠? 두 가지로 구분하죠. 뭐야? 종합합산 과세토지란 종합부동산세인 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 과세토지는 별도합산세 이 두 가지를 뭐한 금액을 하죠 여러분? 합한 금액을 하는 거죠. 이게 박스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시험에 그렇게 나왔던 거죠. 여기서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주택가, 그 다음에 종합합산 과세토지와 별도합산 과세토지 세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외우죠, 여러분? 주종별,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주종별.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들이야? 주종별에서 오신 천사님들이야.
저는 정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는 공부하시는 주부님들은 천사로 보입니다. 어느 별에서 오셨어요? 주정별에서 오신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한류 드라마 일으켰던 누구? 전지현과 누구죠? 김수현 씨가 나왔던 뭐? 별에서 온 그대. 맞나요? 그때 누가 온가? 김수현이가 온가요? 네. 그러면 김수현이가 온 별이 바로 무슨 별이야? 주정별이에요,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다. 딴 데는 별로 반응이 좋았는데. 그래서 김수현이가 온 별은 무슨 별? 주정별.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이에요? 주정별에서 오신 천사님이라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아저씨나 오빠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주정별에서 온 천사고 사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이거. 딱 그러면 아저씨가 가방 쌀지도 몰라. 아, 정리할 때가 됐구나. 그러나 그거에 관계이시 없이 여러분 요 주정별, 종부세 과세 물건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무슨 별? 주정별. 요 세 가지는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내드려요? 누차 강조하죠. 계속 뭐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누진세로 과세내드립니다. 그랬죠. 반드시 기억합니다.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된 무슨 별? 주정별만 종부세 과세다. 이런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죠? 제가 너무 이게 좀 요게 어렵네요. 예, 다른 데 같으면 이미 다 했던 거라 빨리빨리 확인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한테 이걸 좀 개념을 정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된 애들? 비례세율로 과세된 애들. 이거 아까 우리 재산세 세율할 때 제가 설명했잖아. 그래서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된 애들? 비례세로 과세된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가 되는 게 누구랬어? 첫째, 별장 주택일 때는 토지는 뭐고? 분리과세 토지죠. 그 다음에 모든 건축물이죠. 그 다음에 주택 중에서 뭐가 제외됐죠? 별장. 그러면 얘들은 더 이상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세 놈이죠. 분리과세 토지, 모든 건축물, 별장. 얘들은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가 됐기 때문에 비례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거 섞어놓는 거야. 이거 섞어놓고 주정별과 분리과세 토지, 건축물, 별장 섞어놓고 다음 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에. 뭐 별거 있어? 그 하여튼 우리 종부세 과세 대상 찾으면 몇 개 찾으면 돼? 세 개. 뭐 주정별 이거 찾으면 돼. 주워 먹는 물이야. 우리는 빨대 꼽아놓고 쫙 빨아먹는 문제죠. 뭐. 이런 게 왜 어려워? 주워 먹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기 양가리 보면 준용 규정 있죠? 이것도 뭐 별표 하나 정도만. 이거는 별표 3개짜리죠? 박스는. 이건 종부세 전체 구조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 3개고. 준용 규정이 있죠, 여러분? 네, 준용 규정은 별표 하나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준용 규정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그러면 이때 종합부동산세법 준용 규정은 두 가지로 구분해. 뭐와? 법률에 대한 준용 규정과 조례에 대한 준용 규정 두 가지로 구분해. 이때 조례가 뭔지는 아시죠? 조례가 뭐야,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한 법규로서 그건 어디만 적용하는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만. 근데 법률은 우리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규로서 이거는 어디야?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법률에 대한, 거기 밑줄, 법률에 대한, 즉, 밑줄,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나 조세 특례 제한법 밑줄 쳐놓고 이게 바로 뭐죠? 법률이죠. 이러한 법률에 따른 밑줄, 재산세, 비과세, 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하라? 준용하라. 자, 조례 보죠. 시군 감면 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 부과하면서 어떻게 하라? 준용하라. 그래 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죠. 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에 따라서 어떤 특정 재산에 대해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했어. 재산세가 무슨 대상이야? 비과세. 근데 걔가 무슨 대상이야 또? 종부세. 그럼 종합부동산세도 어떻게 하는 얘기야? 비과세조라 그 얘기입니다.
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대해서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50% 감면 대상이야.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50% 감면 대상이야.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할 때도 어떻게 하냐? 종합부동산세도 50% 감면해줘라 그 얘기야. 이걸 우리 뭐라고 표현한 거야, 여러분? 준용 규정이라고 표현한 거죠. 준용. 다만 이때 준용 규정은 뭐에 대한 준용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나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법률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과 지방세 감면 조례에 따른 조례의 준용 규정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4번부터가 이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죠. 4번부터 여러분 주택 이제 하나하나씩 요 주택과 종합합산과세토지와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개별 규정이 나오는가? 근데 이때 넘겨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70조까지 오세요. 70조까지. 자, 70조까지 넘어오면요. 우리 지금 넘어온 주택과 종합합산과세토지와 별도합산과세토지란 종부세, 과세 요건과 세 계산 박스가 나와 있죠. 70쪽에 저는 이 그림을 그리고요. 이 박스를 만들고 3시간 반을 울었어. 이게 지금 넘어온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베껴가. 자기가 만든 것처럼 새끼들이. 그래서 결론, 지금 우리가 보지 않고 지금 넘어온 70페이지 넘어온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 거기 2019년도 과세 대상별 과세 요건 세 계산 있죠? 박스 별표 3개. 이게 제일 중요한가.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여기 우리 특에서 다음 주 어디부터 나간다고요? 70조 여기 과세 물건 박스 요거 나갑니다. 그래서 종부세 마무리 짓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양도소득세 넘어갈까? 양도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부터 먼저 가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